부상으로 남은 시즌을 결장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인 크로아티아 내셔널리그로 복귀하기 전 은퇴까지 고려했던 페리시치의 정제는 모드리치에게도 여실히 드러났다. 크로아티아의 전설은 3번이나 출전했다. 토트넘은 머리를 가리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몸싸움을 벌이는 참사를 빚었다.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오버랩이 손흥민을 괴롭히고 현장에서 무능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토트넘에서 플레이하세요. 이번의 문제는 그의 고국인 크로아티아였는데 그 해는 페널티킥으로만 골을 넣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패한 크로아티아는 승점을 얻지 못해 탈락했다. 결국 그룹 최하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소니는 페리지 항공우주 음악 극작가인 왕선을 만나고 싶어 했다. 팬이 더 많았는데 손흥민은 그런 모습에 짜증을 내고 페리시치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를 화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사람들은 방귀를 뀌고 실수를 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페리시치 사건과 손흥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한국 남자의 외모를 자랑하는 미는 실력과 리더십, 인품까지 부족함이 없다. 제발 욕심왕 페리시치는 지난 시즌 높은 지역을 오버랩하며 패스를 남기지 않고 스스로 득점을 시도했다. 손흥민은 주전 공격수 손흥민보다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이번 유로 2024 경기에서도 비슷한 플레이를 펼치다가 페르테의 기회에 실점하며 페리시치가 빠르게 침투했다. 사실 이번에 크로아티아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들은 결승전에 디펜딩 챔피언인 소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죽음의 군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번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 수비의 핵심인 로드리와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히는 모드리치의 대결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라인베커 파비안 레우스 카티오, 페비언 레우스 카티오는 쿠바의 세계적인 미드필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찹을 예상한 스페인이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마침내 크로아티아를 밀어붙였다. 전반 29분, 루이스가 전반 32분에 추가 시간을 추가했다. 바알의 득점으로 3골이 뒤진 크로아티아는 후반 11분 베테랑 윙어 페리시치를 투입해 변화를 줬다. 이날 페리식은 경기 이후에도 끈질기게 좌익수 돌파를 시도했다. 하지만 비교적 쉽게 상대에게 막혔다. 왼발 크로스를 상대가 완벽하게 잡아내며 페리스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베테랑 페리스는 후반 35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페널티킥에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은 뒤 왼발로 크로스를 던져 페트로비치가 침착하게 공을 밀어붙여 점수를 1에서 3으로 끌어올렸다. 경기가 끝난 뒤 그는 또 다른 귀중한 골을 어시스트했다. 스포츠 게임은 추진력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결국 그들은 최소한 무승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바라르를 읽어보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페트코비치가 페널티킥을 잡았을 때 페리시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먼저 파울을 범했고 마네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크로아티아는 추격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모드리치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페리시치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페리시치를 위로 살짝 밀어주세요. 다행히 싸움은 여기서 끝났지만 페리시치는 지나친 회피가 팀의 플레이를 얼마나 방해했는지 온 나라와 유럽인들에게 진실이 입증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자주 발생하는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베테랑 선수의 국가대표 무능한 플레이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플레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보고 은퇴한 페리시치는 실제로 페리시치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페리시치가 보기에 손흥민은 타석에 올라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자신을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실수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손흥민은 물론 팀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다. 손흥민은 경기를 실시간으로 봤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를 받는다. 그는 즉시 그를 위로했다고 말했다. 크로아티아가 큰 경기를 치르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안타깝고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에 전 팀원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SNS 페리를 위로했고 응원하는 이들조차 반대편 수비수인 페드로 포로의 라인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을 위해 SNS 형제들,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응원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그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자녀들, 팀의 기틀을 다져준 사람들, 바타스와 크로아티아의 탐욕스러운 선수 모델인 페리시치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손흥민도 다른 상황은 아니다. 우선 그는 전 동료로서의 위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정말 훌륭해요. 손흥민의 행보를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시즌 초반까지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페리시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선수이다. 분명히 그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는 페리스의 호흡이 좋지 않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이미 컨디션이 좋지 않은 손흥민은 더욱 고립됐고 결국 손흥민은 90분밖에 뛰지 못한 채 뛰게 만드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다. 흥민은 부진한 활약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비판은 처음부터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나온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언론도 손흥의 존재를 집중 조명했다. 민과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의 공격이 페리시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시즌 초 페리스가 완전히 밀려났을 때의 이야기다. 포탁 감독의 벤츠에 대한 태도는 겉으로는 풀백을 기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리시치를 기용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밝혔으나 실제로는 페리시치가 그 이상이었다. 그는 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시작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는 토트넘을 떠나 인터밀란으로 복귀하거나 홈리그로 복귀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후 훈련 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재활을 마치고 B클럽 토트넘으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올여름 유로 2024에 출전해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자신의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자신의 고향인 크로아티아 전국 챔피언십 소속 클럽인 HNK 하이도 스플리트, HNK 헤이제이도 스플리트에 합류했습니다. 입단 당시 204번째 국가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150승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컸다. 그는 전성기 시절 이탈리아 인터밀란, 독일 바이엘 뮌헨 등 유럽 주요 클럽에서 활약했다. 그는 자신이 자란 곳인 뉴스팀에서 자란 부모님의 축구팀과 아무 생각 없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고대하던 유로 2024는 결국 조국을 가로막는 노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크로아티아 국민과 동료들의 눈에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소니도 그런 페리시치의 모습을 눈치채고 아마 인간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상대가 누구이든 대단한 사람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민. 무엇인지에 대한 행복한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니아의 한계 강화면 요약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